안녕하세요. 안녕. 오늘은 또 귀여운 꼬리도 있다. 네, 귀여운 인형을 가져왔습니다. 야야야야야. 너가 오늘 수업해. 자, 그래서 마저 또 태풍 파트를 풀어야겠죠. 어우, 진짜 확실히 덥네요. 더워 죽겠어. 자, 가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죠? 네. J로 가야죠. J. 뭐야 여기. 너무 왔네. 자, J 스텝에 아까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인데 7번인가까지 풀지 않았나요? 그죠? 여기까지 풀었고 8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8번부터 가볼까나. 자, 그래서 5번, 3번. 이제 좀 속도를 내볼게요. 네. 수능 문제죠. 자, 그림 가는 어느 해 9월 9일부터 9월 9일. 그냥 이렇게 드르륵 읽는 게 아니에요. 9월 잘 보이겠지? 네. 9월 9일이니까 여기 9월 9일. 어디 갔어? 여기 있죠. 9월 9일부터 18일까지. 18일 어디 갔나? 18일. 1일 간격을 나타냈는데 9일, 10일, 11, 12, 13, 14, 15, 16, 17, 18. 그래서 이 전체 자료가 지금 9일부터 18일까지 자료구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12일, 14일, 16일. 그러니까 9일, 10, 11, 12 여기네요. 12, 13, 14 여기죠. 15, 16 여기죠. 여기서 관측한 태풍 중심의 이동 방향과 이동 속도. 그러니까 얘는 태풍 중심, 태풍 자체가 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기현이 뒤로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12일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어떻게 가고 있냐면 이렇게 가고 있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기억이겠지. 10일.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약간은 이렇게 요 그림이랑 좀 비슷하죠. 요게 14일. 그죠? 왜 이렇게 렉 걸려. 14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가죠. 요 방향이랑 일치하는 건 요거죠. 그래서 요게 16일. 이지하네요. 이게 수능이야. 자, 화살표의 방향과 길이 있는 각각 이동 방향과 속도를 나타내. 그러니까 이제 같은 방향이지만 풍속이 좀 더 빠른, 이동 속도가 좀 빠른, 태풍의 진행 속도가 좀 빠른 여기가 12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왜 그러냐면 전향점이 대충 잘 안 보이네요. 전향점이 대충 요 지점인데 그게 주로 바람 방향이 바뀌는 이 30도 부근으로 해서 그 근방에 뿔마 한 5도 정도로 뭐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이 정도에 이렇게 있다. 오케이. 그래서 태풍의 세력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세력, 이거는 중심기압 확인하시면 되는데 11일 같은 경우는 여긴데 11일은 두 번째니까 990이었단 말이죠. 990 중심기압이. 근데 16일은 끝났던 게 18이니까 17, 16 대충 955 990이 약하죠. 더 숫자가 크니까 더 고기압인데 우린 지금 저기압이니까 열대 저기압은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세력이 셉니다. 자, 14일 태풍 중심 이동 방향과 이동 속도. 14일은 니은이고요. 맞고요. 16일, 17일 사이에는 A 지점 방향이 A 어딨어? A 어디? 미안합니다. 그림 너무 많이. 좀 지워져. 지금 기압 A 같은 경우는 태풍 진행 방향의 왼쪽에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반시계 방향. 그죠. 시드기의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 맞고요. 패스. 갑자기 혹시나 해서 잘 찍히고 있겠지. 한 번만 확인하겠습니다. 각도가. 네, 괜찮죠? 화면 잘 나오고. 네, 오케이. 그래서 다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자자자자자. 더워. 자, 9월 평가원 19. 중요한 문제네요. 그러니까 어느 해 7월에 관측한 7월이면은 여름이죠. 이거 사실은 이렇게 심플하게 바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남반구는 겨울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나라니까. 태풍 위치 24시간 간격, 한마디로 하루 간격으로. 그래서 6일 0시, 4일 0시, 5일, 6일, 7일 이렇게 하루 간격으로 지금 체크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고. 나는 이 시기에 해양 연용량 분포. 선생님 저는 이런 거 처음 보는데요. 처음 보면 당황하지 않고 뭔가 여기서 주는 정보를 잘 보고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 보는 용어이기 때문에 풀어서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해양 연용량, 그쵸? 태풍에 공급할 수 있는 해양의 단위 면적당 열량이다. 지금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해양 연용량이라는 값이 이렇게 큰 진한 색일수록 태풍에 공급할 수 있는 열량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더 많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태풍이 생기기가 아주 좋겠고, 여기에서 태풍이 좀 더 힘을 얻어서 세력이 강해질 수 있겠고, 태풍은 열대 저기압이니까 걔의 세력이 강해진다라는 말은 중심기압이 더 낮아질 수 있겠고, 그죠? 뭐 등등등등. 오케이, 한번 볼까요? 자, 10일 0시 10일 여기 있네요. 10일 여기. 태풍 편서풍 영향.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나왔을 때 이 30도
30도 위도를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셔라. 바람이 이렇게 바람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12일 같은 경우는 편서풍 돼 있죠. 동그라미. 자, 이제 11일 0시부터 11일 0시 11 좀 지워볼까요? 11일 0시 여기부터 13일 0시 여기까지. 제주도에서는 제주도 어디 있는데 여기 있죠?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이렇게 있을 때 서울역이 너무 위에 걸렸나? 자, 서울역이 부산역이 제주역이 이 정도는 아셔야 돼. 이건 모르면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이 정도는 아셔야 되고. 풍향이 시계 반대 방향 맞죠? 여기는 이렇게 돌고 아니지. 제주도는 진행 방향이 우측에 있으니까 시계 방향에 풍향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땡. 자, 해양에서 이 태풍 공급되는 에너지량, 이게 결국엔 뭘 보라는 거냐면 해양 연용량 값이랑 같이 접근해서 보면 되는 거 있죠. 12일이 정냐, 12일과 11을 비교하라 했는데 11이면 여기죠. 위치가 요쯤입니다. 12일. 11은요 대충 요쯤이죠. 몰라요. 요쯤. 위도 경도 체크해서 찍어보면 요쯤이죠. 얘가 어쨌든 그라데이션이 색깔이 더 진합니다. 즉 값이 더 크다는 거죠. 해양의 단위 면적당 제공할 수 있는 열량, 이게 더 크다는 거니까 11이 적다. 맞죠? 심플하네요. 이게 뭐 19번이야. 이게 뭐 3점도 아니죠. 19번인데. 자, 10번. 오우, 수능 문제. 여기 확실히 보시면 알겠지만 묵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묵직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 체크를 하시면서 열심히 푸셔야 됩니다. 가는 어느 태풍의 중심 기압을 22일부터 24일까지 3시간 간격으로 봐야지 어찌. 22일, 24일, 25인데요. 에이, 24일이 끝날 때니까 24일까지. 3시간 간격이니까 하루에 24시간 나누기 3 하면은 8개의 점이 찍혀야겠죠? 보면 얼추 5개, 3개, 맞네요. 8개씩 찍혀있는 그런 모습. 나는 이 태풍의, 이거 먼저, 이 태풍의 위치 6시간 간격으로 0시, 그 다음에 20일 6시, 20일 12시, 그 다음에 18시, 0시 뭐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6시간 간격으로 나타나 있는 거고, 보시면은 대충 또 30도를 기점으로 해서 바람 방향이 바뀌니까 전향점의 위치는 30도랑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대충 요쯤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거의 얼추 비슷하게 맞는다. 이 친구 같은 경우 아까 자료 해석을 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지금 하자면 중심기압이 지금 태풍 중심기압이 이렇게 커지고 있다. 이 말은 뭐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세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좀 스피디하게 갈게요. 중심기압 중기 증가는 세력이 약화되는 거죠. 자, 그래서 A 시기 같은 경우는 23일 거의 00시 부근이니까 23일 00 거의 뭐 요게 지금 A 시기의 자료죠.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게 요 A 시기 자료가 요 정도의 자료죠. 그지? 그리고 이 B 시기 거의 24일 00시 부근이니까 요 정도죠. 이렇게 제 매칭을 해놓고 가면은 이때 정보가 이거구나 이렇게 체크하면서 볼 수 있으니까 편하겠죠. 태풍의 세력은 A 시기가 강하냐? 그쵸? 태풍은 실제로 중심기압이 프레셔가 얘가 낮고 프레셔가 얘가 크기 때문에 더 중심기압이 낮은, 그래서 더 저기압인, 그러니까 더 열대저기압의 세력은 강한 거죠. 더 저기압이라는 이름값을 할 수 있으니까. 태풍의 평균 이동 속도는 A 시기가 빠르냐? A 시기 보시면은 얼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트색이죠. 민트색 A 시기. A 시기 보시면은 거의 요쪽 부분이죠. 여기는 애가 점점 우리 그려봤잖아, 여러분. 뚱뚱뚱뚱 가다가 여기서 좀 느려졌다 이렇게 가잖아. 여기에서 속도가 제일 느려요. 실제 이거는 태풍 중심의 이동 속도지 태풍 자체가 갖고 있는 풍속이 아닙니다. 태풍의 이동 속도는 좀 적고 여기가 무역풍 때가 좀 느렸고 그랬다가 여기서 거의 뭐 잠깐 느렸다가 편서풍 때로 들어오면서 얘가 확 점들이 간격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보라색 같은 경우는 전향점을 지났으니까 빠른데 이 민트색 부근 A 지점 부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작다. 그래서 A 시기가 빠르다. 땡. 그리고 23일 18시 23일 18시 23일 18시 좀 가려졌는데 지울게요. 23일 18시는 요쯤이죠. 요쯤부터 24일 6시 색깔 다르게 24일 6시 24일 6시 여기죠. 여기까지 요 정도를 가는 동안 어디서 기억 지점에서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태풍이 이렇게 가는데 기억은 어딨어?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있죠. 이만큼 가는데 진행 방향 오른쪽에 있으니까 풍향 변화 시계 반대 방향 땡 1번 그죠? 1121 112 정답입니다. 1121 쉽잖아 이 정도 그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수능 문제.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수능 2점 받아갔어요. 다시 또 6월. 이거 묵직하죠? 이거 작년 수능. 작년 6월. 진짜 봐봐. 중요한 문제 계속 나와요. 왜냐면 제가 괜히 지질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힘을 쓴 이유가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태풍 위치를 6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제 뻔하죠. 이제 뭐 그렇게 심플하게 할게요. 심플하게 너무 딥하게 안 하고 이렇게 바람 방향 풀고 오죠. 잘 알고 계시고. 내가 태풍 이동하는 동안 AB에서 관측한 풍향 풍속 기압. 어떻게 제낀다고 무슨 순서대로? 점들의 나열 풍향 먼저. 기압 서서히 줄었다가 서서히 증가. 마지막 풍속은 남는 거.
볼까요? 그러면은 여기 점들의 나열, 점들의 나열, 점들의 나열 얘네들이 이제 풍향일 겁니다. 맨 처음에는 뭐 거의 뭐 북풍, 북서풍, 거의 뭐 북풍 가량으로 계속 불어. 왔다 갔다 조금 약간 관측 오차가 좀 있긴 하지만은 거의 북풍 계열이잖아요. 거의 북풍 계열. 그래서 점점점 북동풍에서 북풍 정도로 바뀝니다. 북동풍에서 동풍 정도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뭐 거의 뭐 남풍 찍고 남서풍까지 가죠. 남풍 찍고 남서풍까지 가잖아. 남풍 찍고 남서풍까지 간다. 남동이지. 남서까지 간다.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은 1, 2, 3, 4, 5 순으로 이렇게. 이게 지금 무슨 방향?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은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있었다는 거죠. 뭔가 이런 식으로 저기압 중심이 지나갔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풍향 끝났고. 그러면은 두 번째 풍향을 지금 빨간색으로 했고요. 기압, 두 번째는 기압이죠. 기압을 파란색으로 분석해 볼까요? 기압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감소했다가 최소 찍고 증가하는 요게 기압 자료입니다. 요게 기압. 한마디로 해석해드리면 연속적으로 감소한다는 건 지금 이 태풍이 접근 중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최근접, 바로 제일 가까웠던 거고, 이 이후로는 후퇴하는 거죠. 아우 이지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 제껴주면 마지막 하나 자료, 풍속 자료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풍속은 우리 요게 풍속 자료죠. 지금 풍속 자료, 풍속이 바로 니은이 되는데, 알다시피 봐봐요. 여기 지금 풍속이 최대치지. 풍속이 최대치고 여기서 뭐 어떤 태풍의 눈 언급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태풍이 근접하면서, 이 자료랑 같이 봐야지. 태풍이 접근해오면서 실제로 풍속이 증가하고 증가. 그 다음에 태풍이 기압 자료로 봤을 때 후퇴하니까 풍속이 감소한다. 이렇게 그냥 자료 해석하면 되잖아. 끝. 뭐 뻔한 말이지만 이런 질문 나오겠죠. A 지역은 이동 경로의 왼쪽에 있으니까, 좌측에 있으니까 반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 안전반원일 거고요. 북반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 위험반원일 겁니다. 끝났네. 그래서 여기는 풍속이 상대적으로 좀 빠르고 얘는 좀 느리다까지. 위험반원, 안전반원이니까. 문제 풀어볼까요? 자, 9시부터 21시 동안 태풍 이동 속도는 12일이 빠르냐? 9시부터 21시. 다 지워져가지고. 어딨어? 12일 자료는 여기서부터 9시, 그리고 6시간 간격이니까 9시, 15시, 21시. 점 3개 보면 되죠? 지웁시다. 잘 안 보이네. 9시, 15시, 21시. 요 정도 이렇게 갔을 때가 12일. 근데 11일은 9시, 15시, 21시. 요 정도밖에 못 갔죠? 그러니까 얘가 더 빠르네요. 12일이 빠르죠. 12일이 빠르고. 나는 A의 관측 자료다. 지금 이 지점은 풍향 변화가 시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진행 방향에, 시계로 돌았으니까 진행 방향의 우측, 북반구까지 겹쳐지니까 위험 반응. 그러면은 얘는 어디에 해당해요? B죠. B에 해당한다. 에이 무슨 소리야. 나에서 10일의 기압한 측정은 측정된 기압은 11일날 측정, 요때 측정된 기압 보시면은 거의 굉장히 낮습니다. 애들이 굉장히 낮아요. 여러분 그림이랑 같이 보세요. 제가 여기 펜 많이 그려놔가지고 좀 잘 안 보이는데 기압은 굉장히 낮습니다. 9시가 낮느냐? 지워 그냥 안 되겠다. 12일 9시 기압은 여기죠. 근데 21시는 12시간 후잖아. 12시간 후니까 여기가 21시, 그 다음에 다시 12시간 다음에 33시 이러면 안 돼요. 9시. 그러니까 여기가 21시 자료네. 요때 기압이 여기가 최소인데 21시가 최소인데 어떻게 얘보다 낮아? 9시가 더 크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태풍이 21시에 최근접했구나. 제일 근접했구나. 그래서 보시면 실제 그림 보시면은 9시 3시간 간격이었나요? 6시간 간격이네. 15시 여기가 21시 자료잖아. 굉장히 지금 B랑 가까운 걸 볼 수 있죠. B 지점과 B 관측소랑 지점이 굉장히 가까운 걸 알 수 있다. 패스. 그 다음 작년 수능 문제. 우와우, 작년 수능. 18시 지상일기도. 밤이죠. 오후죠. 거의 저녁 시간. 지상일기도. 태풍 이동 경로. 이렇게 갔네요. 그죠? 와우, 등압선 간격 보여요. 굉장히 촘촘한 동심원. 딱 봐도 풍속이 엄청나게 빠를 것 같습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B 지점과 A 지점 중에 어디가 더 풍속이 빠를까요? B가 더 빠르다. 왜? 등압선 간격이 여기가 훨씬 촘촘하잖아. 그죠? 같은 등압선 996 헥토파스칼 원이 등압선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B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밖에 필요가 없어. 선이 얼마나 많아. 얘는 그래도 조금은 더 멀다. 이거로도 알 수 있고, 얘는 결국엔 어떤 거를 지지하는 거죠?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동일하죠? 오른쪽에 시계 방향 풍향 변화, 왼쪽 반시계 방향 풍향 변화. 여기는 그래서 위험 반환, 여기는 안전 반환. 북반구니까. 봐봐. 이거가 실제로 이 등압선
간격에서도 보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나는 이 시기의 태풍에 의해 발생한 강수량 분포, 위성 레이더, 기상 레이더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러 가시 영상, 저게 영상, 위성 레이더 영상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 범위 내에서 그래도 배울 텐데, 가시 영상, 저게 영상으로 구름의 두께나 높낮이 얘기하는 거 해줬는데, 가시 레이더 영상, 그러니까 그건 굳이 안 했어요. 레이더 영상은. 왜냐면은 항상 레이더 영상이 등장을 했을 때 이렇게 강수량 정보를 주더라고. 걔가 심플하게 이게 뭔지 이렇게 가려놓고 많고 적고 이렇게 낸 적은 아직까지는 없어서, 아, 걔는 그냥 강수량 확인이구나, 진하면은 거기에 뭐 비가 많이 내리는구나, 이런 거를 그냥 여러분이 자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보면은 지금 C 지역에는 굉장히 진하죠. 진한 편이죠. 그래서 굉장히 여기는 강수량이 많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여기 굉장히 밝죠. 그러니까 적을소. 큰데 작을소, 많을타, 적을소는 여기 이거 해줘야 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얘는 많다고, 얘는 작다인데 작은 거랑 적은 거랑 다르죠. 그죠? 다른 거. 네. 아, 찌사이랑 스쿠나이랑 다르잖아요. 일본어 하시는 분들 복습 다시. 자, 그래서 풍속은 A 지점이 크냐? A 지점이 안전반원인데 땡. 안전반원인데 어떻게 커? 플러스 이 등압선을 보고도 해석할 줄 아셔야 된다. 자, 공기 연직 운동은 C 지점이 활발하냐? 자, C 지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심부죠. 중심부니까 저기압이 조금 더 기압 비교를 해보면 C 지점이 D보다 더 기압이 낮을 겁니다. 열대 저기압 중심부에 가까우니까. 그죠? 그러면은 상승 기류는 어디가 더 셀까요? 상승 기류는 C가 더 강할 겁니다. 연직 운동이라는 건 상하 운동이에요. 상하 운동. 그러면은 상승 기류가 이렇게 세다라는 거는 단면을 한번 보여줄까요? C 지점 이렇게 있고, 뭐 D 지점 좀 멀겠죠? 상승 기류가 이렇게 빡 생긴다라는 거는 분명히 대륙권 계면에서 튕겨서 내려오는 하강 기류도 그만큼 세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상승 기류든 그것 때문에, 그런 작용 때문에 반작용으로 튀어나온 하강 기류든, 그게 상승 기류가 강한 쪽이 세트로 더 활발하게 생길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맞다. 그니까 보여드릴게. 뚜르뚜르뚜르 뚜르뚜르뚜르. 이 틈을 타라. 커피 한 잔. 저는 항상 커피를 집에서 내려오거든요. 핸드드립 이렇게 뜨거운 물로 쫙 하기도 한데, 요즘은 날이 더우니까 뜨거운 거보다는 콜드브루도 실제로 내려 먹습니다. 콜드브루가 뭐냐면은 이렇게 커피를 차갑게 내리는 거예요. 차갑게 브루. 차갑게 내리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찬물로 내리는 거야. 찬물로. 뜨거운 물로 쫙 하는 게 아니라 찬물로 한 방울 한 방울 이렇게 떨어뜨리게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물을. 밸브를. 그래서 밸브를 살짝 열어서 이렇게 1초에 한 방울씩 톡 이렇게 하면은 다 내리는데 한 6시간? 5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면 그 완전 농축액이거든요. 걔를 약간의 물과 섞어서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혹시 커피 좋아하는 분들은 저한테 나중에 한번 와서 얘기해 주시면 제가 선생님 저 영상 봤는데요. 태풍 푸는 거 두 번째 영상에서 콜드브루 얘기해 주셨는데 선생님 저도 콜드브루 한 입 주세요 하면 제가 영상 훌륭히 봤구만. 커피도 좋아해? 놀러 오세요. 제가 원두 쫙 해가지고 한 입 맛보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보시면 실제로 이 상승 기류가 이렇게 슈슈슈 있는 데는 정란원들이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튕겨나와서 하강 기류 있잖아. 얘든 어쨌든 둘 다 연직 운동이에요. 연직 상하 운동 한 번쯤 들어봤죠? 연직 운동. 수직 들어봤지? 근데 그게 어쨌든 간에 활발하려면 기본적으로 얘는 아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 어디서 배웠어? 열대 저기압이잖아요. 저기압이니까 기본적인 건 상승 기류가 이게 근원이에요. 상승 기류가 먼저야. 그 다음에 걔가 올라갔는데 대륙권 계면에 부딪혀서 내려오는 그게 하강 기류입니다. 하강 기류가 먼저가 아니에요. 메인이 하강 기류가 아니라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됐고, C 지점에서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C는 얼추 뭐 대충 요 정도쯤이죠. 요즘 보면은 어쨌든 등압선 고기압에서 저기압을 이렇게 그려주고, 얘가 북반구니까 오른쪽으로 살짝 틀어주면, 이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살짝 틀어주면은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지, 얘가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 수는 없습니다. 그죠? 북풍 계열이지 남풍 계열이 아니다. 뭐야, 수능 문제도 결국에는 알려드린 거에서 다 풀리다. So easy. 자, 작년 6월 목표 3점짜리 한번 가보자고. 뭐 어려워. 가는 태풍이 우리나라 부근 지나는데 21시 촬영했으니까 이거는 뭐 말 안 해도 저게 영상, 말 안 해도 가시 영상 절대 안 된다. 말 안 해도 저게 영상, 그죠? 이거는 뭐 보겠다는 거죠? 구름의 꼭대기 고도 제일 높은 꼭대기 고도, 뭐 편하신 대로 제일 높은 높이.
태풍의 중심 이동 경로 나타낸 것이고, 보시면은 이 자료 한번 해석해 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포물선 경로로 진행을 하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우측에 있으니까, 좌측에 있으니까 시계 방향의 변화, 안전 반원, 풍속은 상당히 좀 작을 거. B 같은 경우는 영향권인지 아닌지 조금 애매모호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우측이니까 안 물어볼 것 같긴 합니다. 미안, 이거 반시계네요. 시계 위험, 풍속은 빠를 거다. 이렇게. 나는 다음날 05시부터 3시간 간격으로, 그죠? 3시간 되고 있는 거 보이죠? 관측소에서 관측한 기상 요소. 이거 우리 기교였죠? 이거는 무슨 풍? 이런 바람, 대충 남동풍. 이건 남서풍 바뀌었네. 지금 풍향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이렇게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시계 방향으로 도네요. 이 친구는 어디 있는 거죠? 진행 방향의 우측에 있는 거죠. 저기압 중심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지.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요런 자료는 사실은 B에서 보기가 더 편하겠네. B가 우측에 있으니까, 진행 방향의 우측에 있으니까, B가 보이기 편할 겁니다. 검은색이네. 검은색이 아니라 보라색. 네, 이렇게 우측, 이렇게. 네, 그리고 사실은 이 구름량을 보면 구름은 다 시꺼머서 그냥 구름이 많았다. 언제나 시간이 계속 지나서 구름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고, 날갯짓 보시면은 그리고 날갯짓이 짧은 거 2개, 긴 거 하나. 2 더하기 5 하시면 되죠. 그러면 9m/s였고, 얘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이네. 긴 거 2개네요. 10m/s였고, 좀 풍속이 늘었네요. 뭐야? 긴 거 4개. 20m/s. 그죠? 짝대기 하나 더 긋진 않아요. 왜? 25m/s라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깃발 모양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한다고 했었죠. 이렇게 이거였으면은 25m/s. 자, 그래서 가에서 태풍의 최상층 공기는 주로 바깥쪽으로, 이거 알고 계셔야지. 태풍은 열대 저기압. 얘는 그리고 우리 어디예요? 우리나라죠. 네, 우리나라 부근이라 했으니까 북반구 저기압. 자, 북반구 저기압. 무슨 손 들어야 돼? 오른손 들고. 덤스업. 그죠? 위로 가야지 저기압이니까. 그러면은 저기압이니까 공기가 떴으니까 수렴해야 되고, 어떻게 들어오냐? 위에서 보세요. 예스. 반시계로 들어오죠. 그럼 반시계로 천천히 할게요. 지표에서는 반시계로 수렴하잖아요. 얘는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모여 들어갔으면 상층에서는 발산해야 되거든요. 이 구조가 유지되려면 지표에서 들어갔는데 위에서도 들어가고 있으면 꽉 막히겠지. 실제로 그럼 발달을 안 해요. 아래에서 들어갔으면 슉 해서 대륙 공개면 상층에서는 발산이 일어나야 돼. 상층 같은 경우는 발산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발산을 할 텐데 걔가 어떻다? 말씀드렸지만은 반대입니다. 시계 발산. 이렇게 주로 바깥쪽으로 불어나간다. 그죠? 우리는 이 정답을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주로 바깥쪽으로 시계 방향으로까지 얘기할 수 있지. 얘기해야만 합니다. 왜? 올해 수특이 있거든. 그렇죠? 앞부분 보고 오신 분이면 2점짜리 문제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가에서 구름 최상부 고도. 최상부 고도 같은 경우는 B 지역이 높다. 지금 A 같은 경우가 밝아요. 밝기는 A가 밝은데, 그러면 고도도 A가 더 높지. A 헛소리. 관측선은 태풍의 안전반원? 얘 지금 시계로 돌았는데 위험반원인데, 그러니까 땡. 됐죠? 가겠습니다. 자, 22년 작년시, 올해 23년이죠. 작년시 맞나? 맞지? 갑자기 헷갈려. 이럴 때 있어요. 난 미래에서 왔는가? 갑자기 이렇게. 아니면 과거에서 왔는가? 미안합니다. 헛소리. 그래서 작년 4월에 실시한 학평이네요. 네, 이거 은근히 저도 사실 고백하겠습니다. 저 처음에 풀었을 때 틀렸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게 자료 해석이 안 되더라고. 네, 한번 해볼게요. 그림 가는 서로 다른 해에 발생한 태풍 기니의 이동 경로에 6시간 간격으로 기억 찾아야지. 여기 있네요. 니은 여기 있네요. 6시간 간격이요 실제로. 6시간 이렇게 찍혔나봐요. 딱히 구체적인 날짜는 안 줬네요. 네, 중심기압과 강풍 반경을 나타낸 것이고, 중심기압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니까 괜찮아. 근데 강풍 반경은 우리가 사실은 여기까지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몇이나 있나 싶겠지만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강풍 어디서 배웠냐면 여기고, 강풍의 정의는 뭐였냐? 10분의 14m/s보다 풍속이 크다.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겨울철 강풍은 시베리아 고기압 때문에, 여름철 강풍은 태풍 때문에. 그래서 요 태풍에서 강풍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여러분 머릿속에서 열대저기압 파트와 함께 악기상 파트까지 같이 머릿속에 떠올라주면 참 좋겠죠. 그죠? 그래서 강풍 반경 한마디로 390. 그러니까 14m/s보다 풍속이 빠른 게 10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이런 지역이 태풍의 눈 기점으로, 태풍 중심 기점으로 390km만큼 이렇게 발달해 있다. 이런 뜻인 거죠.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같은 태풍으로 비교해 볼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300 정도로 줄은 거죠. 왜냐면은
약해졌다라는 거잖아. 약해졌다는 건 결국 세력이죠. 세력 보려면 뭐 봐야 되냐면 저기압이나 고기압의 중심의 기압을 봐야 되는데 이 친구 기압 보시면은 955에서 60, 965, 97 어떻게 돼요? 중심 기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저기압이 더 이상 저기압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니까 세력이 약화되고 있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45, 50, 5, 65 뭐야 얘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거죠. 얘도 오케이. 그거랑 같이 봤을 때 여러분이 강풍방경 제가 파란색으로 해드릴게. 390, 370, 360 실제로 강풍 반경도 줄고 있는 거 보니까 마찬가지로 세력 약화에 힘을 실어주는 자료고요. 420, 400, 3803 얘도 줄고 있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영향을 이렇게 약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 약화 인정.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나의 AB는 각각 태풍 기업과 니은 중심으로부터 제주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시기에 언제 일단 찾아야지. 내가 갖고 있는 자료들 중에 제주도는 여기 있어. 서울, 부산, 제주 이건 아셔야 돼. 제주도랑 제일 가까운 시기진에 요거잖아요. 제주도랑 가장 가까운 요거잖아요. 그죠? 요때 각각 발효된 특보 상황 중 하나다. 그죠?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A가 뭐고 이런 거 약간 조금 학평 문제스러운 것 같긴 한데 뭐 순서 없이 나타난 것이다.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써주는데 지금 그냥 문제를 뚝 끊어놓고서는 그냥 매칭을 하라고 하는 게 상당히 조금 안타깝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뭐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은 요게 요거일지 지금 매칭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잘 보세요. 요 자료를 보시면 나 자료를 보시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러니까 그 주의보 경보가 우리나라의 동쪽 지점까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 거의 뭐 서해안, 남해안 부근 정도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궤적은 하나, 두 개입니다. 먼저 볼까요? 하나, 두 개. 이 녀석이 A 아닐까요? 그쵸? 그렇잖아. 얘가 이렇게 가야지. 지금 얘가 니은이죠. 니은이 얘겠죠. 이렇게 있을 때 요게 지금 기억이잖아. 그죠? 이렇게 가줘야지 대충 이런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기억. 매칭됐지. 저 처음에 이 매칭을 좀 못했어요. 어리버리하다가. A는 기억, A는 니은이에요. 땡. B의 특보 상황이 발효된 시기에 요거는 기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말하는 거죠. 요 시기에 제주도는 태풍 위험반원 위치한. 이때는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을 때였는데 제주도는 여기 있죠. 우측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그죠? 같은 지점이라도 같은 태풍이라도 만약에 색깔을 바꿔서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같은 태풍이라 할지라도 이 친구가 만약에 이렇게 요 태풍이었으면 즉 비태풍이었으면 제주도는 동일한 지역이었지만 안전반원인 거죠. 시기의 풍향반화도 반시기였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주도는 이 시기에는 태풍의 위험반원 맞지요. AB 특보 상황 발효된 시기에 태풍의 세력은 특보 상황 발효된 시기 아까 체크했죠. 얘때랑 얘때 그때 세력을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그때 당시에 태풍의 중심 기압을 읽어보면 되는데 이때 같은 경우는 960, 이때 같은 경우는 955. 그러니까 천천히 해줄게요. 천천히. 자, 기억은 960. 항상 쓰세요. 헷갈리면 머릿속에서. 그리고 이렇게 한번 써놓잖아. 그럼 몇 초 안 걸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시험 문제 쫙 풀고 검토할 때 이렇게 써놓은 것만 보면 되니까 진짜 편해요. 써놓는 게. 제발 쓰세요. 제발. 내가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나라고 뭐 멍청해서 쓰냐? 멍청해서 쓰긴 합니다. 근데 진짜 나 믿고 써봐 좀.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어? 기억이 아까 삐었잖아. 진짜 이거 시간 단축 엄청 된다고. 뭐 이렇게 말해봤자 하는 사람만 하겠죠. A. 그 중에서 얘가 더 중심 기압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세력은 얘가 더 센 거지. 이렇게 하고서 이걸 다시 봐봐. A, 한 거 중에 니은이 약하다. 만약에 이걸 머리로 하잖아요. 머리 좋은 분들이면 바로바로 되겠지만 저는 머리가 안 좋아서 이렇게 머릿속에서 열심히 해놓고서 문제 읽으면 까먹더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보고서 니은이 약하냐 실제로? 니은이 강하다 했잖아. 땡이죠. 이렇게 2번 2411 2411 가자 아우 작년 9월 진짜 문제 겁나 묵직하죠. 수능 지금 작년 3월 묵직합니다. 태풍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어느 관측소에서 이제 쉬워. 어머 근데 얘는 무려 4개나 있어요. 4개나. 하지만 똑같아. 어떻게? 항상 순서대로 맨 처음에 점들의 나열 풍향, 두 번째로 연속적으로 감소했다가 영속적으로 증가하는 기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추가적으로 뭔가 나올 텐데 얘네들은 뭔가 알려주겠죠.
근데 공부를 좀 했으면 이제 이해가 되죠. 풍속은 아무래도 증가하다가 감소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별다른 일이 없다면. 잠깐만. 오 마이 갓. 태풍의 눈이 관측소 통과. 오 마이 갓. 태풍의 눈을 직접적으로 좀 언급해 줬으니까 약간 고민을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태풍의 눈. 오케이. 보겠습니다. 일단 풀고서 정리를 해놔야겠다. 자, 관측소에서 풍속이 가장 미안, 바로 갔네. 이게 풍량 자료죠. 지금 점들의 나열이니까 처음에 어디 갔어? 여기 있네요. 처음에 거의 동풍 계열이었습니다. 거의 동풍 계열. 그랬다가 얘가 점점 남풍 계열로 가죠. 지금 여기 자료는 없지만은 약간 남동풍으로 바뀌었습니다. 남동풍 이렇게. 그랬다가 확 돌아가서 북서풍 이렇게 확 바뀌었어. 그리고 거의 북풍 계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유후 이렇게 돈 거죠. 얘는 시계죠. 시계는 내가 진행 저기압 중심의 우측에서 나는 거. 그리고 그래서 풍량 끝났고, 빨간색으로 풍량 끝났고, 그 다음에 파란색 기압 같은 경우는 요게 기압 그래프겠지. 연속적으로 감소, 연속적으로 증가. 아마 요때 제일 근접했을 거다. 최근접 체크해놓고, 그죠? 요게 최근접 시기. 그 다음에 풍속은 기본적으로 원래는 쭉 증가했다가 쭉 감소할 텐데, 지금 이 친구 보면은 쭉 증가하던 와중에 태풍의 눈이 지나가 버렸으니까 이젠 태풍의 눈을 고려해줘야 되잖아. 태풍의 눈이 지나갔으니까 거의 갑자기 풍속이 확 줄었다가 태풍의 눈으로 들어와서 다시 이제 벗어나가면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게 지금 시간당 강수량 자료는 사실 따로 줘가지고 그냥 강수량 자료 같은 경우는 물어보면 그때 해석하면 되겠죠. 오케이. 볼까요? 관측소에서 풍속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건 T3다. T3, 그쵸. T3 읽어보면은 여기 실제로 제일 가장 강하게 나타났고요. 관측소에 태풍의 눈이 통과하기 전, 즉, 이 최근 접했던 T4 전, 에는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었느냐? 보시면은 T4 전에는 요 정도의 바람, 즉, 요쪽이잖아요? 거의 동풍 계열의 바람이죠. 에이, 무슨 소리. 관측소에서 공기 연직 운동은, 이거, 뭐야. 아까 어디서 나왔던 거죠? 여기. 작년 수능에 나왔던 공기 연직 운동 말이 지금 사실은 작년 9월 모평에 이미 나왔다. 6월, 9월이 왜 중요한지 알겠어요? 이 연직 운동이라는 표현이 수능에서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 요게 그 해 수능에 그대로 조 표현이 출제됐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발 6월, 9월 분석 꼼꼼히. 제가 그러니까 이 능력을 결국엔 여러분이 키워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출문제 풀어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어디서 봤는데 그럼 어디서 찾아야 돼. 어디서 찾아야 돼. 연결을 해놓고 머릿속에 뉴럴 링크를 만들어 놔라. T3가 활발하다. T3가 실제로 기압이 T3랑 T4를 비교하라 했죠. T4는 기압이 더 낮은데, 그죠? 기압이 더 낮은걸? 관측소에서 공기연 T3 E? 잘 안 보여. T3, T4. T3가 활발하다. 기압이 더 높아요. 근데 얘가 활발해? 오잉? 공기 연주. 얘를 봐야 되겠네요. 강수량을 봐야겠네요. T4는 강수량이, 그치. 얘는 태풍의 눈을 고려해줘야 되는 문제잖아. 저 또 낚일 뻔했네요. 태풍의 눈을 고려해줘야 되기 때문에 T4는 태풍의 눈에 위치한 시간이죠, 지금. 딱 태풍의 눈에 위치. 태풍의 눈에 위치하고 있으면은 공기가 이렇게 하강 기류가 있기 때문에 풍속은 거의 0에 근접하고, 그 다음에 구름도 없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비도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그쵸? 근데 그렇기 때문에 T4는 태풍의 눈에 위치해서 이러한 특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름도 없고, 한마디로 연직 운동도 굉장히 적겠죠. 근데 T3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T3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이거 문제 괜찮은데요. 좋네요. 또 틀릴 뻔이니까 저번에 풀 때 맞았는데 이번에 풀 때 왜 약간 띵 하죠. 혹시 제가 답을 잘못 적거나 하진 않았나? 혹시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푸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확인해보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체크를 해볼게요. J28번에 4번. 네, 맞습니다. 4번 맞아요. 오케이.
좀 더 5분, 4분 정도 남았는데 한번 달려보죠. 수능 문제. 자, 태풍이 지나다가 기압 풍향 풍속이다. 딱 봐도 이게 지금 풍향이죠. 점들의 나열이니까. 근데 거의 동풍, 북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다가 이렇게 불다가 거의 북풍으로 돌았죠. 1, 2 그랬다가 북서, 서풍, 북서, 서풍 이렇게 3, 4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반시계 방향이잖아요. 얘는 진행 방향의 좌측에 있었던 거고. 그리고 얘가 풍향 끝났고, 그 다음에 기압 같은 경우는 뭐 착하게 줬네요. 기압은 줬어요. 감소했다가 증가. 여기가 최근접했던 시간이 대충 5시 정도의 최근접. 5시 요쯤에서 지금 제일 근접했던 거죠. 그리고 풍속은 증가했다가 감소하기만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태풍의 눈이 지나가지 않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태풍의 눈이 지나가면 이렇게 증가만 하지 않고 태풍의 눈이 왔으니까 감소를 한번 했다가 다시 태풍의 눈이 빠져나가면서 증가하는 이런 느낌의 그래프라는 거. 이 자료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네요. 네. 얘랑 태풍의 눈이 나오는 문제들은 아까 J07번이었나요? 그리고 J 지금 18번도 있고 J 31번도 있고 그 다음에 I 18번이었나도 있지 않았나요? 맞나? 뭐 어쨌든 간에 좀 다시 정리를 해서 제가 댓글로 달아놓던 거 할게요. 요 문제들은 여러모로 태풍의 눈에 대한 교통 정리를 계속 해주니까 이걸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4시부터 6시에 상승 기류가 우세했느냐? 그쵸? 기압이 굉장히 낮았으니까 당연히 상승 기류가 막 있었겠죠. 풍속이 최대일 때 기압이 가장 높았냐? 아니 뻔하게 나오는 질문인데 풍속이 최대일 때 최대라고 해서 최대일 때 기압이 가장 낮았냐도 사실은 긴가민가 할 텐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태풍 진행 경로는 오른쪽 아까 왼쪽이랬죠. 땡. 자, 얘는 제가 조금 할 얘기가 있어서 이쯤에서 일단 끊고 J21번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굿. 깔끔하게 20번까지 했네요. 20번까지 끝.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네 깔깔깔.